그리고 이어서 다른 문제점이랑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거. 자, 참여 부족한 거 우리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참여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이것저것 뭔가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감시와 통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당연히 참여 안 하는데 우리 의견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궁예해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의견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자료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선거, 요거는 중앙 전체에 대한 투표율이고요. 요 지방선거, 요건 지방에 대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예전에 진짜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다가 훅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77.2%예요. 2017년에. 근데 자, 지방선거 투표율을 봅시다. 어때요? 여기 처음만 조금 높다가 50%대에다가 간신히 60%가 됐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80% 가까이 됐는데 여기는 60%가 가까이 됐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방의 참여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 사실 이 한 가지 자료만 보면 60% 그냥 그런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자료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중앙에 비해서 지방이 투표 참여율이 낮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참여 부족.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있네요. 지방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 뭐야? 그 다음에 지자체가 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속적으로 감시함. 감시하는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에 따른 정치 참여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나도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는. 자, 그렇고요. 일단 교과서 기준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문제점. 지역 이기주의 발생, 님비, 핀피 이런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한다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거는 받아들여. 우리 지역에 나쁜 거는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님비 현상, 핀피 현상이 발생하고요. 자, 각 지역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각 지역들이 자기 지역만을 위해 가지고 막 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의 이익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혐오 시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 님비를 일단 보겠습니다.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이래서 지역에 혐오 시설 유치 반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송전탑 같은 것들 이런 건 굉장히 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제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쓰레기 소각장이 되게 충북에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송전탑 같은 건 어디에 많냐? 강원도에 많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서울 옆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서울 옆에 붙어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필요한 그런 전기를 서울이나 경기도에 지으면 될 것이지 그게 싫다고 해가지고 옆 지역에 있는 강원도로 막 미는 거야. 지역의 혐오시설 유치를 반대해서요. 그래서 조금 힘이 없다. 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옆으로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유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되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회 전체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대체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소각장은 아무도 설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현상. 그다음에 핀피는 뭐냐면 Please in my backyard. 이래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은 적극 찬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교육시설, 학교나 뭐가 있을까? 뭐 예술의 전당 요런.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쇼핑몰, 백화점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은 적극 찬성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시설에 좋은 거는 갖고 오고 싫은 거는 다른 지역으로 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역 이기주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종이가 더러워졌어. 여러분들 알아서 걸러서 쓰세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뻔한 말 하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참여하는 태도. 근데 사실 이게 뻔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사람들의
뭔가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뻔하긴 하지만 너무 뻔해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잘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는 생각해봅시다. 입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지방자치랑 정당공천제도. 우리 정당공천제도에 대해서 슬쩍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얘기했지? 여기. 지역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음. 정당공천제도.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 공천, 후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이제 정당이 추천해줘가지고 나오는 거를 찬성해야 되는가, 반대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7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찬성 측 의견, 이 정당 공천제를 왜 찬성하는지, 그 다음에 반대 측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여기다가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하시고요. 내 입장이 그러면은 찬성 반대 중 어느 쪽인가? 혹시 아니면은 다른 중간에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중에 어느 쪽인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쓰면 돼요. 내 기준, 내 생각에는 그냥 이렇다. 간단하게만 쓰면 됩니다. 쓰는 칸이 그렇게 길지도 않죠. 그거 써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점검하기.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42페이지에 있고요. 정부 형태랑 지방자치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를 두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